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고향 향동지고요. 네, 호반 베리디움 네, 전용 70제곱미터인데요. 네, 분양가가 3억 8천인데 프리미엄이 1억에서 1억 2천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투자해도 되나 알겠습니다. 매수 문의 좀 지금 하셔서요.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매수해도 괜찮은 언제 투자 목적이시고요. 향동 아니 매수 예, 예. 네네. 향동지구의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이제 여기 매수해도 괜찮을런지 대표님께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정상적인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죠? 예, 예. 아, 고양시라. 네, 그 전매 제한이 있는 것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예, 예. 일단 향동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일단 서울시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뜨겁죠, 그렇죠? 예, 예. 서울시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뜨겁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곽 서울 끝자 가장자리, 그러니까 끝자락으로 해서 이제 30km가 넘어가는 지역들은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심해요, 또. 예, 예. 예, 그래서 동시 분양을 했던 것들. 동시 분양은 또 우리가 똑같은 말이 동시 입주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입주 물량이 또 많아지면서 처음에 분양할 때 굉장히 호황인 줄 알았다가 입주할 때 이제 그 동시 분양했던 것들은 그때 경기가 만약에 안 좋으면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일단은 그런 이유로 서울시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좀 외곽은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대체적으로 대체 상품으로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들이 서울시 인근 지역이 아니라 인접 지역들, 서울시와 붙어 있는 지역들. 그래서 향동지구 굉장히 좋고요. 우측으로 가면 다산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다산지구 다산이요? 굉장히 좋고 다산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 택지개발지구거든요. 예, 예. 택지개발지구인데 지금 이제 이런 향동이나 다산은 택지개발지구이고 그 나머지 또 서울시와 인접지역, 붙어있는 지역, 광명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예, 예. 그래서 광명 상승률이 앞으로 굉장히 높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지금 인접해 있는 향동지구도 지금 그 인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양시야. 예, 고양시지만은 우리가 상암 쪽에 붙어 있다라고 판단이 예, 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뭐 광명도 사실 이게 경기도지만은 거의 구로랑 붙어 있거든요. 예. 예, 구로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 행정구역상 명칭은 경기도를 띠고 있지만 거의 인접 서울로 봐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 근데 우리가 인식상 어떤 행정적인 경계 때문에 약간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인식 외에 인식거리라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인식거리보다는 실생활에서 더 적용되는 건 물리적인 거리잖아요. 예. 물리적인 거리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서울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입주를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이 오르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프리미엄 많이 붙어가지고요. 뭘 기준으로 많이 붙었습니까? 아니 저기 프리미엄이 1억에서 2억 2천 붙어가지고 그 많이 무슨 말인지 붙어요. 알겠는데요. 예. 그거는 괜찮나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게 아니라 남이 많이 먹는 걸 배합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특성이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예, 예. 3억 8천에 분양했는데 예, 예. 프리미엄이 1억 2천 붙었으면 못 사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못 삽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희한하게요. 5억 5천에 분양하잖아요. 예, 예. 그럼 줄을 서요. 아, 그죠? 예. 만약에 예, 예. 5억에 분양해갖고 프리미엄이 없었으면 뭐 5억에 분양을 한다면 줄을 쓰겠죠 지금. 예.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예, 예. 초과적인 상승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만 본다면 거기 가치는 5억은 넘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매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매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네,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셨는데 충분히 그만한 가치 있다고 하셨으니까 매수 찬성 의견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방화 3구역 뉴타운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요거 향후 그 전망이랑 가치 같은 거 하고요. 네.
제가 요거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주거를 또 다른 데서 해야 돼서 주거 겸 투자로 김포 송무동 쪽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 뉴타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투자하는 게 1가구 2주택을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똘똘한 뉴타운 하나 갖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안 뉴타운 3구역에 지금 빌라를 보유 중이시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일단 투자 목적으로 김포 풍무지구 쪽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자세한 투자 네네. 전략 대표님과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청자분이 저를 잠깐 웃게 했습니다. 똘똘한 방화 3구역. 제가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방화 3구역 처음 들어봅니다. 하여튼 예, 이 딱딱한 방송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방화 3구역 갖고 계시는데요. 네네. 사실상 방화 구역이 탄력을 못 받고 있다가 네. 마곡지구 엠벨리라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올라주니까 네. 나도 개발되면은 얘만큼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 그동안엔 해봤자 뭔 이득이 있겠냐. 네네. 예, 이런 꼴짜기에서 서울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꼴짜기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냐 해서 막 방화 뉴타운 절반 정도가 해제 수순을 밟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엠벨리가 딱 입주하고 나면서 오르는 걸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33평이 벌써 12억이 넘어가거든요. 이쪽이.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나 개발하면 얘네 정도 가겠네. 우리 탄력을 이제 받게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갖고 계셔도 좋아요. 네. 갖고 계셔도 좋은데 지금 빌라를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거를 갖고 계셔도 김포로 이사를 이제 안 팔고 김포로 갈 여력은 되시는가 봐요. 그렇죠? 그 여력이 많이 되지는 않고 네. 대출을 많이 받긴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이제 마곡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운 김포도 조금 좀 가치가 이제 나중에 생긴다고 해서 마곡 네. 다 입주하고 이러면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근데 그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에 뭐 크게 가치가 많이 없다고 그러면 똘똘한 거 하나만 갖고 있을까 생각도 하고 좀 어떤 게 똘똘한 방안은 갖고 계시고요. 네. 예,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예, 면적이 좀 작고 기준시가도 낮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이. 네. 그러면 이쪽은 중공공 임대를 하시고요. 네. 이제 김포로 넘어가시는데 네. 김포로 넘어가시는데 특성만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가 좋냐 딱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아까 앞서 제가 상담할 때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옆에 붙어 있는 청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상 대형 평수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김포로 가면은 김포에 맞는 특성에 맞는 물건을 투자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김포로 간 사람들에 대한 특성, 김포에 직장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김포라는 그리고 은퇴를 하려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김포로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김포는 서울시의 전세값에 못 이겨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최초 구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네. 그 최초 구입자 많이 가고요. 최초 구입하는 분들이 좀 최초 구입하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네네. 젊은 세대가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냥 그 약간 배드타운의 성격으로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심 출근 사람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물건들을 해야 되는데 네. 도심 출근을 하려면 일단은 지금 김포에서 철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도심 출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역세권에 가까워야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도심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필연적으로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럼 지하철에 대한 가격 좌우하는 부분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그리고 최초로 일단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중고등학교 특성보다는 초등학교 인근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아, 예, 그래서 네. 역세권과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일단은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그러면- 주구장창 중고등학교까지 보는 사람들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하다 다시 돈 벌면 와야지라는 생각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봐서 중고등학교 6년에서 나는 12년을 김포에 살 거야 하면서 가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김포로 가면 사실 또 경기도로 가면은 지금 서울에 대한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라면 네. 내가 김포만 갖고 있을 경우에 소득 수준이 남들보다 더 높지 않으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상승률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더 높다라면 더 높은 상승률을 내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방한뉴타운은 그런 의미에서 좀 갖고 계세요. 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무리해서 사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늦추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 아까 뭐 동영상에 많이 올려놨는데 네. 그건 참고하시고 네. 하여튼 요 두 부분들 유념하셔서 보십시오. 뭐 제가 어디 딱히라 찍어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요. 네. 여러 단지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고요. 네.